자, 해볼게요. 일단 4차 방정식인데 뭐 유형을 보아하니 부기차 방정식이야. 그럼 해 찾는 방법은 두 종류가 됐잖아. 뭐가 있었어? 치환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합차 공식 구조가 되도록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얘 안 될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자, 합차 공식 구조가 되도록 식을 변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했어요? x제곱을 조합을 할때요. 자,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고 빼는 순서를 지키라고 했었죠. 특징이 어땠어? 이 녀석이 지 스스로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되어야 되는 녀석이고 그 녀석을 적당히 더했다가 뺐을 때 보통 요거를 맞춰줬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랑 합쳐져 가지고 결국에 뭐가 됐었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었단 말이죠. 자, 그럼 뭐를 더하면 된다고 찾았니? x제곱. x제곱이야? 자, 그럼 해보면 알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가로친 부분이 x 4제곱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x 제곱이 되고 25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럼 가로친 부분이 뭐야? 저 완전 제곱식이죠? x제곱. 자, x 제곱을 치환하면 되는데 자, 할 수 있지. x 제곱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 더한 거랑 뺀 거랑 자, 나눠서 하면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인수분해를 했어. 근데 불길한 징조가 둘 다 인수분해가 더 안 돼. 얘랑 얘가. 뭐 원래대로는 x를 찾으려면 근의 공식을 써서 하나 근거 계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게 자, 이제 물어본 게 요거잖아. 자, 어떻게 하냐면 이걸 고지고대로 일단 분수는 통분이라는 경험밖에 없어. 두 개씩. 근데 이걸 한꺼번에 하면은 너무 지저분해지잖아. 그래서 가정하는 거야. 이 녀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얘를 감마랑 델타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통분하는 것도 알파 베타끼리 감마 델타끼리 따로따로 통분을 하는 거야. 자, 됐어요? 네, 이런 거 해야 돼. 자, 그럼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니까 반가운 게 두 분의 곱, 두 분의 합이죠. 뭐 근계수 그냥 할 수 있죠. 얘도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두 분의 곱과 두 분의 합이죠. 그래서 저거 보고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지. 공식 안다고 생각하고 한다 그냥. 아직까지도 공식을 모르면 큰일 났어요. 마이너스 5분의 1이지. 그건 0이네요. 자, 간단하게 나오니까. 됐고. 자, 다음에 15번 나오겠지. 그래서 요게 요령이겠죠? 한꺼번에 통분하지 않겠다는 거. 옆에 있으니까 좀 덜 그래? 선민이? 뭐요? 머리 아픈 거. 머리 돌리는 거. 저기 문학계 해야겠다. 제가 심한데요. 제가 더 심한데요. 어떡하냐? 거기 뭐 수맥이라도 흔들. 왜 너만 아파? 머리 아파요. 돌린 거지. 발차. 하루 만에 끝나. 싫어요. 저는 장기 안 돼. 근데 이제 실패할 거고 쌤 알아. 살을 근데 실패할 것 같아. 바꿀 거예요. 일주일만 해도 성공. 저는요? 아니. 넌 나랑 무슨 계약할래? 뭘 얘기하게요? 쟤는 둘이랑 씹덕 계약했거든. 아, 저 그거 안 할 건데. 한 달 동안 안 자면 씹덕 되게 됐어. 저 엄청 다리 오면 저 돼. 그럼 한 달 동안 자면은 왜 오늘 동안 자는 건데? 진짜. 남자를 불러야겠다. 왜 그러는데? 그때 다리 옮기가 아니에요? 뭘 옮겨? 싫어. 왜요? 안 그래도 공부 안 하는데 저희가 더 하는데. 제가 옮기고 싶은 거예요. 왜 졸로 가려고 그래 나한테. 시끄러워. 희생을 자처하기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자, 가져왔죠? 해보자. 자, 이것도 위에 있는 거 내가 풀어놨을 때 어떻게 하라냐면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를 먼저 시행을 하라고 내가 분명히 했어요. 저변에 있는 식을. 자, 그래서 적당히 대입했을 때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1이지. 1 대입하면 0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 기준으로 조립제법을 합니다. 대가리야. 자, 1로 조립제법을 해. 너무 어렵다 근데. 연출이 힘들고 있어. 조심해. 이렇게 해서 여기 이해됐어요? 건드린 거 아니지? 안 건드렸어. 우리 연출 머리가 크다고 해도 우리 그렇게 말해. 야. 아니. 자, 봐. 그럼 어떻게 돼?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되잖아. 자, 못 풀 수 있어. 근데 미안한 얘기인데 여기까지는 써놨어야 된다. 저번에 알려준 걸 쥐똥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았어요? 자,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해야지.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야. 자,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실근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자, 이 한 개라는 건 완전 말장난인데 개수냐 종류냐 좀 헷갈릴 거야. 종류라고 봐야 된다. 우리 내가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 했잖아. 근각계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중근을 공부했을 때 문제집도 좀 잘못됐어. 중근은 실근의 개수가 실근이라고 안 나와있죠? 그냥 해의 개수가 한 개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랬다. 근의 종류가 한 개인 거야. 왜? 이거 1이 중근이죠. 중근 쓰지 맞지? 근데 이게 왜 개수 종류를 자꾸 언급을 하냐면 이게 x는 1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원래는. 중3법 판별식 할 때 내가 한번 얘기해 줬던 거야. 자, x는 1이 두 번 나오죠. 중복되니까 걸어치고 겹쳐야 뜻의 중근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1이라는 해 개수는 종류는 하나야. 1이라는 종류 하나밖에 없잖아. 하지만 개수는 두 개야. 그리고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부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끝까지 웃기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중근은 실근의 개수가 하나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 전개하면 x-1의 제곱이니까 이거잖아요. 맞죠? 그럼 생각해봐. 근각계수 관계는 두 분의 합과 곱 아니니? 그럼 만약에 이 녀석이 실근이 그러니까 해가 하나라면, 다시 말하면 x는 1 하나라면 무슨 문제점이 생겨? 두 분의 합에 따르면은 2가 되고 두 분의 곱에 따르면 1이 되는데 벌써 뭐가 이상하잖아. 더했는데 2가 안 되지. 이거 하나라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만 보더라도 중근은 개수는 두 개가 맞는 거야. 종류가 하나니까. 알겠죠? 이거 조심해야 돼. 근데 고등학교 거 과정 밟아 나가면 이 근계수 때문에라도 중근에 관련된 거는 오차 없이 표현이 다 되어 있어. 그래서 중근은 개수는 두 개, 종류가 하나라는 거지. 자, 그거 좀 명심하시고. 거기는 실근이 한 개뿐이라는 건 정확하게 뭐냐면 종류예요. 알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 보니까 여기에서 x는 1이라는 실근이 벌써 하나 생기지 않았어? 그럼 한 개뿐이라면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녀석이 어떤 일이 벌어져야지 전체적으로 x는 1이라는 실근 하나만 있을까를 좀 가정해 보겠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얘가 실근이 아예 없으면 전체적으로 실근 이거 하나 아니야? 이해됐어요? 자,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인수인 이 녀석을 만족하는 해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겠지. 그럼 이걸 해석해보자. 풀면 어떻게 하면 돼? 오늘 실근의 존재성을 물어보고 그러죠. 판별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짝수 판별식 되죠. 그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게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겠지. 자, 그래서 A의 범위가 4보다 크다라는 게 하나 나오는데 하나의 경우의 수가 더 있어. 그게 뭐냐? 뭘까요? 아까 말한 그 중근의 개수와 종류 문제랑 유사한 개념. 얘가 만약에 실근이 존재한다면 1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이 전체적인 식으로 봤을 때 중복은 되나? x는 1이라는 실근 종류 하나밖에 없죠. 1밖에 없잖아. 그럼 그래도 문제 없지.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이 녀석이 실근을 갖기는 가져. 근데 1만 가져. 근데 2차 방정식인데 1이라는 실근만 가지면 무슨 근이야?
중근이죠. 그래서 x는 1이라는 중근을 가질 때 1대 이게 성립된다면 전체적인 식에서 봤을 때 x는 1이라는 식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물론 개수는 3개야. 종류가 하나이고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건 안 돼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자, 그냥 중상 과정을 이용해서 니네 x는 1을 중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식을 세울 수 있지 않니? 심지어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잖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식 세우기 공식이 이거였죠. a에 x는 알파를 실근으로 가지면 중근으로 가지면 이게 식 세우기 공식이었지. 2차 방정식 때한 거야. 됐어요? 자, 따라와서 x는 1이면 이렇게 되고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안 써도 된다. 근데 뭐가 이상해? 이건 전개하면 이거랑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어. 왜? 최고차항의 수는 같지만 2차항의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잖아. 다르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저거는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로서는 맞지만 이럴 일이 있다 없다? 이 문제에서는 없다. 그럼 얘만 찾으면 돼. 이게 답이야. 오네요. 정수의 추수값이니까 5죠? 얘만 보면 돼. 근데 서술형이잖아. 풀이과정 쓰는 문제 있으면 이것만 써서 쓰면 당연히 틀리고 이것도 찾아야 돼. 잘 나가신 문제 이거. 그래서 자, 확인했고 올려서 이 17번부터가 같은 이유인데 17은 해야겠네. 십차 방정식은 해가 10개잖아요. 예. 그것도 조립제법 해야 돼요? 해요? 나오면은 또 나올 가능성은 적은데 해야지. 해를 구하시려면은 조립제법을 몇 번, 10번 하는 거예요? 10번까지는 아니고 3차 때 한 번이니까 10차면은 8번 해야 돼. 10차 방정식은 나온대요. 문제 나온 적을 못 본 것 같아요. 4차, 5차 정도 선이지 그 이상은 아니고. 됐었어 지우야? 네. 머리가 아직도 아파? 아니요. 자다 왔어? 아니요. 늦었어. 왜 늦었어? 밥 먹다 왔어? 아니요. 그냥 늦게 왔어? 늦게 나왔어. 우리 집에서 여기 오늘 얼마나 걸려? 엄청 10분 내려오니? 천천히 걸으면 20분. 세분 중이 저쪽 고속도로 건너편에서 오는 거 아니야? 네. 큰 길 건너서? 네. 어딘지 잘 알 것 같은데. 자, 다 끝나? 자, 해봅시다. 무난하게 푸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숫자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걸 알겠죠? 뭐 그냥 하는 거 이거 그냥 전개하면 돼. 그냥 전개. 그냥 전개. 그냥 전개를 하면 되는데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원래 첫 단원을 했던 곱셈 공식이란 말이야. 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제가 이거 3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 할 때 내가 전개한 거 보여줄 좀 있고 저번 시간에 문제 풀다가 뭐 어떻게 됐어? X제곱 아, 이거 내보라고 했죠. 네, 자 X 플러스 근계수 증명할 때 썼던 식이니까 이건 알아야 돼 이제는. 마이너스 이렇게 3개 돼서. 다 곱하고 이거지? 그러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1 지금 말한 게 두 번째 풀이의 힌트야. 다 했는데 자, 그럼 봐봐. x에는 1 넣으면 되잖아. 1. 이거 다 지우면 되잖아. 그러면
세근의 합, 두근끼리의 곱, 세근의 곱은 공식으로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럼 합은 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플러스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이거 마이너스 3 집어넣고, 자, 두근끼리의 곱은 a분의 c였잖아. 4.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그럼 9죠? 탑이야 계산하면 뭐 나오냐? 3, 4. 마이너스 1이지. 쉽죠? 자, 일단 이게 모범 답안이고 다른 풀이 답은 얘기해. 비슷한 거를 내가 인수분해 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 근데 그때 이유를 한 적이 없는데 그대로. 아까 내가 곱셈 공식 때문에 여기 1 대신에 x를 집어넣었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x 자리에 1을 넣은 거라고 분석을 하거든. 네. 근데 이 식이 무슨 뜻이냐? 를 물어봤을 때 얘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대요. 그럼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도 해가 주어져 있으면 식 세우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암기해야 되는 게 x세제곱, x제곱, x 들어갔던 그 식이었고 근데 원래 하나 더 있어. 노트 정리해봤잖아. 그게 뭐였어요?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x-알파 인수 갖고 있는 x-베타도 인수, x-감마까지 인수를 가느냐 원래는 최고 차항에서 모르니까 a까지 놓고 는 0이다. 이게 3차 방정식 식 세우기 YDO 중에 하나였지. 근데 위에 게 이거랑 같으려면 최고 차항의 수가 1이니까 a는 사실 쓸모없고 됐어요? 그럼 원래는 전개한 게 이 식인데 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 풀이요. 왜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1이었잖아. 여기 1. 자, 무슨 얘기야? x에다 1는 거라 그랬지? 그럼 제가 x에다 1는 거를 어디다 반영이 가능하냐면 여기에 넣어보는 거야. 근데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여기도 넣어요. 이게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 3차 방정식이죠. 근데 거꾸로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식을 세웠잖아. 그럼 처음과 끝을 연결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은 같은 식이 돼야 되죠? 동치야 동치. 그러면 논리가 어떻게 되냐? 같은 의미의 식이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으면 왜 집어넣었어? 여기다 1 넣으면 이 모양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그 1을 여기에다 넣어도 된다는 거야. 같은 의미의 식이기 때문에. 그럼 결론이 무슨 얘기냐? 이 식 전체를 의미상 fx라는 식이라고 한다면 x 대신에 1을 넣은 거지. 그래서 문제에 있는 이 식은 f1값 계산하세요라고 논리적인 분석이 가능해. 그럼 얘보다 계산이 훨씬 간단하죠. 둘 다 알아야 돼. 근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해봤을 때 이것은 스페셜한 문제인 거야. 알겠죠? 이 형태였을 때나 이게 가능한 거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전개해서 푸는 게 맞아. 알겠니?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유식한 풀이. 이해됐어? 네. 자, 이거까지 적어놓자. 결론은 거기 있는 1-알파, 1-베타, 1-감마는 f1 값 구하세요와 같은 의미이다라는 거를 분석을 했어요. 뭐 갖고 했어요? 식 세우기 아이디어를 통해서 했어요. 자, 정리 한번 해보고. 넣으신다고요? 누구랑 수업하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알림 와서 본 거야. 너 자다 왔지. 영어는 갔어? 네. YNS 갔을 거 아니야. 준아가 꽂아준 거야? 네? 준아가 꽂아준 거 아니야? 아니 준아 소개 할인을 받았겠네. 안 받았어요. 그런 거 같은 없어. 거 아니야? 원래 소개로 오면 할인해 주는데. 그 처음에 그냥 그 애들이 아니 엄마가 가라해서 왔다고 했는데 말을 잘못했네. 왜 왔냐고요? 박준아 소개로 왔다 그래. 수업하니까 어땠어? 머리가 안 들어갔어. 수학이 쉬우네, 영어가 쉬우네. 맞잖아. 수학권이 어려워. 최선을 안 다니는데 최선인 친구가 많아요.
쩔죠. 얘네 학교에 최선 많이 다니나 보죠. 아니 최소 많이 다녔는데 얘를 저희 애들 시험 단체로 뽑아가지고 단체로 뽑았어요. 아니 저기 학교에 최소 애들 다 많아가지고 반이 꽉 찼었는데 전에 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물을 끊어가지고 반이 폐기됐어요. 아, 학원 애들이 그런다고? 왜 네. 그래? 최선도 그러구나. 최소 애들 갑자기 걔네 몰라요. 제가 왜 끊었냐고 좀 물어보렸는데 애들이 시험 못 봤대요. 시험 망쳐서 그렇다고? 네 시험 다음에 애들 엄청 끊었어요. 자, 어쨌든 뭐 환경 바뀔 때 학원 옮기는 건 별 있는 일이야. 네. 아 정말. 우리 반도 3명 없었잖아. 2명이에요? 여자 3명. 3명 없잖아. 7명. 2명 아니에요? 여자 3명. 여자 셋이 다 없어졌죠. 그럼 어떡해요? 아 계속 있었구나. 자, 통분할게. 다 통분합니다. 분순이가 통분해야죠. 자, 분모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인데 지수 없이 쓰게 되면은 알파, 베타, 감마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지. 그 다음에 니네가 이거 틀린 이유는 단어는 곱셈공식을 까먹었어요. 분자 보세요. 분자 어떻게 돼? 알파, 베타. 그러면 얘는 뭐 곱한 거야? 분자 분모해.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곱한 거야. 써.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감마 얘는 베타, 감마 제곱, 알파 제곱, 분자 분모해 곱한 거야. 알파 감마 근데 이거 지수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지수 없이 얘도. 자, 그 다음에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언제 있어, 분자? 곱셈공식 다항식에서 처음 했을 때 심화 문제 중에 하나였어. 니네 머릿속에 기억을 떠올려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과 관련된 곱셈공식 변형이 뭐가 있었냐? 공식을 모르는 거 없는 거네. 이거 특강 과제에도 있다. 특강 듣는 사람들 반성이라는 거 안 했냐? 모르니. 뭐였어? 땅이 이거죠? 네. 아시겠어요? 기억이 나야지. 어떤 그래서 거? A가 베타 감마고 뭐 순서는 상관없어. 뭐 이걸 A로 생각하고 요거를 B로 생각하고 요걸 C로 생각해보라. 테이트가 뭐 어떻게 돼? 이건 분자가 귀찮은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그리고 마이너스 2배에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는 거잖아. 곱하고 자, 그럼 먼저 곱해봐. 얘랑 곱해봐. 그럼 알파 베타 제곱 감마죠. 알파 베타 제곱 감마죠. 그 다음에 BC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제곱이죠. 이거 니네 했던 거라고. 그 다음에 자, 누구랑 곱해야 돼? 얘랑 곱해야 돼. 그럼 알파 제곱 베타 감마죠. 묶어서. 근데 알파. 묶이는 게 알파 베타 감마를 묶이죠. 자, 그럼 바로 묶는다. 예. 자, 바로 쓸게 그냥. 자, 2배에 알파 베타 감마로 이렇게 묶이고 남는 게 뭐 남겠어? 베타 하나, 감마 하나, 알파 하나 남겠지. 그대로 쓸게. 자, 그냥 베타, 감마, 알파 이렇게 남겠지. 딱 보기 좋게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 네. 두근끼리의 곱, 큰 개수잖아. 세근의 곱, 큰 개수잖아. 세근의 합, 큰 개수잖아. 세근의 곱, 큰 개수잖아. 그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됐어요? 됐냐? 네. 왜 틀렸는지 알겠지? 곱셈공식 변형 몰라서 틀린 거야. 정확하게 짚어줄게. 자, 집어넣는 건 니네랑 할 수 있잖아. 이거 얼마?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두근끼리고 마이너스 5고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3이죠.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넣으면 뭐 나오냐? 19 나오는데 계산하면 안 하려다 했다. 안 보여요. 예. 머리 아파요. 나갔다 와. 복도 갔다 와. 밖에 나가면. 네. 전화하고 저요? 아니 질문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질문 다 받고 바꾸시자. 그러면 8시에 집에 가요. 한 20분씩 늦게 하는데 참 좋지 않아. 첫 터트리고
알아서 좀 6시 오면 안 되니? 안 되는데요. 솔직히 특강 드는 사람 다 월급이니까 안 돼. 월급만 6시부터 할 거면 해야 되는데 20분 아까워. 특강 안 듣는 사람 둘 다 아니다. 수다는 셔틀 안 타고 연수만 희생하면 되는 거야. 버스비 너무 많이 나가요. 어차피 특강 들으면 뭐 알아서 와야 되잖아. 계속 그러는데 그래도 막. 엄마 보고 달라 그래. 말해줘 내가? 근데 어차피 아빠 차 타고 아빠 차 타고 하니까. 특강아가 차비가 없다는데 차비만 부여해 주시면 계속 공부 시키겠습니다. 그럼 10만 원씩 입금해 줄 거야. 아 싫어. 택시 타고 왔다 갔다. 날도 추우니까. 근데 어차피 아빠가 태워줘. 원하면 해줄게 성아야. 원하면. 집값도 들어가네요. 바로 얼마나 못 박시우. 그 뭐야 저번에 우리 공면탑 있잖아 5,000원씩 줘야 된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죠? 맞아? 근데 처음만 줬죠 5,000원을. 그게 선물. 돈은 있는데 우리 선물. 2학기래 2월에 현행교재 사야 돼 어차피. 얼마예요? 그게 주문을 해봐야 되지만 아마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할 거야. 돈은 지금 줘도 되는데 어차피 그때 책값을 또 줘야 되잖아. 네. 그럼 그때 거 계산할 때 내가 그냥 5,000원 깎고 책값 보내달라고. 너는 다 내야 지금. 너만 그래? 잠깐만요. 아 지금 많이 몰라. 엄청 없는데. 아니 지금 달라는 게 아니잖아. 연습. 다음 달부터 할 거고 그리고 책은 최상위 라이트로 할 거야. 최상위 수업 안 한다. 원래 했던 책으로 다시 바꿨어.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랬어. 라이트 할 거고 어쨌든 그때 책값 나오면은 얘기할 테니까 5,000원 빼고 보내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 빼고는 5,000원 빼고 보내면 돼. 아니다. 찬민이는 다 보내야 된다. 너는 그때 10,000원 냈다. 뭐요? 내신 교집이. 네. 서아랑 찬민이 빼고는 5,000원씩 깎은 거 내면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 거야. 불려다가 어차피 니네 책값 내려면 또 돈 보내야 돼서 그냥 안 준 거야. 근데 다 배울 때도 많이 시간 생각보고 네가 힘들지 않겠나? 아 그럴 것 같아요. 들고 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자, 큽니다. 619번. 자, 이건 안 어려워 생각보다. 세 근의 B가 있어요. 자, 이것도 왜 풀렸는지 짚어줄게요. 장난치지 말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B가 1대2라고 적혀 있으면 니네 식 이렇게 세웠어. 알파 대 알파. 2알파.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알파와 2알파로 식세형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였는지가 중요하지. 이 두 근의 간접적인 형태를 알기 때문에 근계수였어요. 이어서 3차 방정식도 똑같아. 아니야? 생각보다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거기야. 그래서 기출 많이 풀어보면 잘 푼단 말이야. 나중에. 자, 봐봐. 그럼 얘는 1대 2대 3이니까 뭐부터 하면 돼? 알파, 2알파, 3알파로 놓는 거야. 그럼 이게 알파, 베타, 감마인 거야. 똑바로 앉아. 됐니? 그 다음에 뭐해? 3차 방정식도 근계수가 있잖아. 하는 거야. 풀이가 똑같아. 자, 그럼 해볼게요. 저기 10을 보니까 개수가 뭐가 나와 있는지도 근계수를 뭘 쓸지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제가 얘기했다. 그 2차 방정식 때도 얘기한 거야. 자, 근데 보니까 3차 항해계수와 2차 항해계수가 나와 있죠. 뭐 그 둘이 연관성이 있는 거는 세근의 합공식이죠. 그래서 한 번 잡으면 6알파? 더하면은 6알파죠. 6알파가 뭐예요? 자, 6알파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냥 근이 나와. 알파가 뭐예요? 그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세 근이 그냥 나오지. 뭐가 어려운 일이네. 2차 방정식 논리랑 맞는 것 같은데. 쉽네요. 자, 그러면 A, B를 찾는 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다 하는 두 근을 각각 그 식에 대입해서 연방을 하든지. 근데 연방은 지금에 와서는 좀 이제는 그렇고 B값 같은 경우는 쭈고차의 배수근의 그 B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세근의 곱 아니야? 세근의 곱. 자, 그래서 B를 어떻게 찾느냐? 세근의 곱을 공식을 쓰는 거야. 자, 다 곱하면은 6알파 세제곱이죠. 맞죠? 그게 공식에 따르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이렇게 되지. 약 이거 집어넣으면 돼. 얼마야? 마이너스 48. 그 B가 B가 48이야. 약. 자, 그러면 이제 팁을 줄게. 하나 남은 게 A잖아. 근데 A는 1창이 개수니까 근계수 중에 누구랑 연관성이 있어요? 두 근끼리의 곱이죠. 근데 약. 한번 언급을 했는데 두 근끼리의 곱은 실제로 계산해 보면 곱하고
곱해보면 이거 다 더한 게 두 공식의 합이잖아. 그렇지? 물론 계산이 가능한데 이것보다 문제가 더 지저분하면 이 공식은 좀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 그냥 경험이야 이거는. 이 문제는 해도 돼. 식이 안 복잡해서. 근데 경험상 두 분끼리의 곱은 식 세우기가 좀 식은 세우지만 계산하기가 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 그만 가야지. 안 푸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자 잘 봐. A 찾고 아니 B 찾고 A만 모르잖아.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그냥 근 하나 대입해서 찾는 게 제일 편해. B 알았으니까 A 찾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근 하나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중에 하나 대입해서 A를 찾는 게 제일 편하다.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이건 불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추천은 뭐라고? 근 하나 대입해서 A를 찾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누구를 찾을 때? 거기 있는 1창의 개수를 찾을 때. 자, 정확하게 1창의 개수라고 합시다. 이해됐어요? 자, 대입해서 찾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야. 5나 5도가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44 나왔다. 이거 마법을 하나 대입하면. 자, 그래서 다 했어. 두 개 더 해보세요. 92. 잠깐만. 이거 잘못 계산한 거 같아. 아, B가 48이구나. 하루에 한 그럼 더하면 90이 맞네. 나 이거 B가 48인 거지. 더하면 90.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8. 이 유형을 다 풀어. 내일 부럽다. 자, 23번 가져보면 자, 이것도 또 혼다는 일도 생겼네요. 저 시래기 어디 거예요? 시래기. 시래기세요? 물을 어디서? 찾으시면 없다고? 뭐가 없어 또. 봐봐. 탁구심 여기 있어. 탁구심 여기 있다고. 자, 밀려줬어요. 너안 봤는데? 시계 보려고 하다가 뭐 시계가 왜 여기 있냐고. 네 뒤쪽에 여기 있어. 있잖아. 여기 보고 아니에요. 그래요, 조용히 할게요. 말을 말자. 자, 다 너무 됐죠? 좋았다. 자, 이건 좀 설명이 기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 이것도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했느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시간. 이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했었다. 했었어. 자, 기억을 떠올려야 돼. 원래 직관적으로 풀면 바로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 복습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기 그냥 해줄게. 잘 들어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자, 첫 번째 기억을 떠올려야 되는 상황은 나머지 정리를 의미해서 식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면 나머지를 아래로 이렇게 보통 썼었지. 기억나니? 자,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정리에서 핵심은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게 일단 목적이었죠. 어떻게? 1창을 대입했을 때 0 되는 x값, 즉 알파를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와 무조건 같다라는 무슨 성질을 써서 이걸 만들었어? 항등식의 성질을 써서 만들었었다. 자, 그랬을 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는 교과서마다 다 있지만 거꾸로 이걸 보고 이렇게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시를 들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했던 거라니까. F 이 X 이 일이 뭐야? X 플러스 나누는 식을 0 만드는 거. X 마이너스 1을 그 다음에 qx QX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뭐야? 나머지 마이너스 1. 이거 만드는 게 나머지 정리 시간. 이건 어려운 쉽죠. 거예요. 자, 근데 봐봐. 내가 일부러 이거 만들어 이거 썼거든. 저쪽에 있는 거 보고 한 거야. F2도 마이너스 1이지? 저쪽에 있는 거 똑같이 만들어봐. QX 플러스 마이너스 2 QX 마이너스 1. 됐니? 자, F3 4거나. X 마이너스 4 QX 마이너스 얘 1. 기억이 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잘 봐라. 이 세 개를 봐. 중학교 1학년 때 그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응용 문제 중에서 특정 자연수를 특정 자연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똑같은 문제 조건이 있는 거 하나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어? 잘. 나머지를 우변에서 좌변으로 이항했다.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쓰니 좀 그래요. 자, 그러면 1이라는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지 넘겼어. 그러면 좌변이 무조건 식이 어떻게 돼? fx 그렇지 마이너스 1이 되죠. 좌변이 fx 마이너스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선생님. 그게 되고 바로 이 틀이야. 네. 그럼 그게 좌변은 이게 되고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이식 기준으로 보면은 x 마이너스 1 qx가 되고 물론 이건 일단 나머지가 정리하자. 원칙적으로는 이건 몫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번호를 써줘야 된다는 거고. 다르구나. 자, 그래서 q 1번이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2 q 2번이 되고 이거는 x 마이너스 4 q 3번이 되는 거예요. 해석해 볼래요? fx는 몇 차식이야? 거기 문제 봐봐. 3차식. 3차식이라 나와 있잖아. 선생님이 앞에서 인수분해 얘기했을 때 몇 차식 언급된 것도 조건이라고 그랬어. 최고 차항에서 언급된 것도 조건이라고 그랬어. 자, 했더니 3차식 심지어 개수까지 똑같이 나와 있지.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면 fx 플러스 1은 몇 차식이야? 3차. 3차식이죠. 그 다음에 좌변에서 우변을 딱 봐봐. 이건 무슨 뜻이야? 이게 이거랑 같은 거잖아. 무슨 뜻이야 이 관계가? 뭐 눈에 안 보이죠? 지금 또 봐봐. x-1로 이걸 나눈 거야. 네, 뭐. 그럼 이게 몫이야. 나머지가 없네. 네. 이항했더니 무슨 정리야? 인수 정리죠. 완전 정리. 뭔 소리야? 나머지가 나머지가 없어. 없으니까. 인수 정리잖아. 인수 정리의 핵심은 뭐였어? 나머지가 0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식이 무조건 인수라고 그랬지. 누구? 나누어짐을 당하는 녀석의 인수라고 그랬지. 네. 얘도 인수 정리? 네. 얘도 인수 정리. 그러면 정리해봐. 딱 옛날에 공부한 거 모르니까 못 푸는 대표적인 문제야. 혼나야겠네. 그래요. 자, 그럼 누가 인수라는 거야? 나누는 식, 노란색 동그라미치 3개가 무조건 누구의 인수야? fx 근이네, 더하기 1의 인수야. 자, 그럼 3차식이잖아. 네. 3차식 인수분해하면은 1차항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1차항 3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이네. 그러면 근. 따라서 뭐가 가능하냐? 자리가 없다. 저 fx 플러스 1은 노란색 동그라미 한 거 3개를 다 뭘로 가져요? 근. 인수로 갖는 거죠. 그리고 원래 조심해야 되는 거. 최고차항에서를 원칙적으로 일. 모르기 때문에 A라고 나와야 네. 되는데 1이에요.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나와 있지. 자, 따라서 이거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어. 자, 식이 완성이 됐어. 자, 따라서 내가 원하는 fx는 1만 넘기면 돼. 자, 그래서 fx라는 3차식을 식 세우는 게 가능하더라. 이 내용이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인수분해에 나왔었던 거야. 무조건 이런. 자, 다 해봤던 거야. 자, 그럼 fx는 0에 모든 근의 곱을 구하세요. 그럼 fx, 자, 모든 근의 곱이야. 그럼 또 센스 있는 풀이를 하자. 이거 다 정리할 필요 없어. 왜? 왜 곱을 물어봤어? 그나마 출제자의 배려지. 최고차항의 수 전개하면 x 세제곱이니까 맞지? 1이라고 문제 써 있었잖아. 그쵸? 근데 모든 근의 곱이에요. 세 근의 곱이죠? 합법에다 건마. 그럼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수분의 상수항이었잖아. 그럼 가운데 거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뭐만 구하면 정리만 정리. 상수항만. 상수항 얼마야? 곱하면 자 얼마야?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일까요? 더하니까 상수항 마이너스 8. 이거 왜 안 해도 되는지 알겠지? 네. 필요 없는 거야. 물론 서술형이면 써야 될 수도 있지만 물론 말하기 나름인데 객관식에서는 무쓸모. 자, 그러면 공식 쓰면은 9죠? 자, 답은 이거다. 무조건 이렇게 해요? 예. 네. 그럼 이렇게 정리했더니 결론을 짓자. 이걸 매번 이렇게 쓰기 불편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이 이 세 개를 인수로 갔는데 그럼 생각해봐. fx라는 3차 방정식의 해가 1, 2, 4가 아닌 거지. 네. f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이 이건데 그거를 는 0 만드는 x 값이 1, 2, 4. 1, 2, 4인 거지. 이게 이 문제 풀 때 원대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외우지 말고 필요 없어. 이걸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맞죠? 외우지 마. 그냥 거의 별거가 이렇다라는 거. 근데 여기 있는 1, 2, 4가 f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된다. fx의 해가 아니다. 알았죠? 자, 정리하자. 다 써 이거. 아마도 몰랐을 거야. 쉬는 시간 문제. 다 해야 쉬는 시간 하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연습 자는 거 쉬는 시간도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쉬는 시간 자면 계속 자지. 자겠니? 지가 지랄 텐데. 그렇지 어. 김현수님? 쉬는 시간에 자면 계속 자겠지. 없네요. 자 이제 하자 했는데 안 아니 일어나면 그치, 자는 거야. 그래도 포함은 안 되는 거죠? 그래, 그 정도는 배려해줄게. 알았어요. 자면 너 깨워? 뭘 깨워. 대박 깨워봐. 근데 저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사람이 안 보이네. 한 달. 12번이다. 한 달 일하는 기간이 아니라 12번밖에 안 돼. 2주로 잡았을 때 이거 제일 잡았어요. 쌤, 그 연장서 언제까지였죠? 다음 달 가야지. 다음 달 2월 말까지예요? 왜 이렇게 길어요? 아, 이거는 설 짜증나. 연휴 때는 평상시 수업만 하고. 네? 설 연휴 있는 주에는 평상시 수업만 하고 평시 수업. 니네 월수는 쉰다니까. 설 연휴가 월화수라서. 그 주는 금요일밖에 안 와. 금요일에도 연장서 안 받아요? 한다니까. 아, 근데 그 다음 주도 못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따지고 왜요? 보면 10번이네요? 다른 학교 중에 계약하는 학교가 많으면. 계약한 학교가 있어요?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알아보기로 하나밖에 없어. 어디요? 신성주. 신성 매점 있던데. 아, 그래. 네, 거기 매점이 있어요. 중학교가 매점이 있어. 좋네. 거기 옆에 골프장도 있지 않냐? 그건 몰라요. 쌤 거기로 고피치가 다니는. 골프 잘 코로나 치세요? 때문에 못 써요. 그렇겠지. 쌤 골프 옛날에 잘하세요? 있었는데 아니 그냥 쳐본 적 없어.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 없어졌나? 몰라요. 옛날 거기 고등학생들 막 선수 치고 그랬는데 고등. 어떻게 끼웠어? 아, 12번. 아, 12번. 다시. 아니 무슨 같은 이렇게 많이 잡았냐고. 12번. 12번이면은 그냥 12번. 48시간. 그죠? 대충. 그거보다 짧아. 20분씩 더 하는 것도 있고. 그죠? 설 연휴 때는 2시간밖에 안 가니까 한 4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이틀 정도 밤새는 거야? 뭐 알게 놀려. 이틀 정도 밤새서 치면 되지 뭐. 저희가 숙제 안 합니다. 자, 됐냐? 가지고 집에서. 응? 아씨. 연습 끼우는 왜 그래? 이러고 있다가 눈치. 몰라. 왜 그래? 야, 한다.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구멍을 파내었더니 남은 부분에 부피를 줬어. 그럼 부피에 관련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전체 부피에서 파낸 거만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전체부피는 X 맞죠? 자, 그럼 전체 부피는 X세제곱이지. 정육면체니까. 거기에서 뭐 하면 돼? 요 직육면체 부피만큼 빼면 되잖아. 근데 밑넓이가 1 곱하기 1이고 부피가 3분의 X니까 그냥 3분의 X가 부피야. 뭐의 부피야? 파낸 거. 그것의 부피가 일단 뭐가 됐다? 6이 됐다. 식은 이게 다예요. 네. 자, 분수 귀찮으니까 양변에 뭐 3을 곱해보자. 자, 3 곱하면 어떻게 돼? 아 3x 세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78이죠. 78이구나. 활용 문제는 개수가 좀 큰 부분이 많아서 일단 이거 고차 방정식 조립제법 해야지. 그럼 대입했을 때 0 되는 값 찾는 게 좀 껄끄러워. 저 용대시켜야 9요 9 아니지 3이요 아니 4요 27 3 되는 거 같은데? 3 안 되죠. 앞에 3 있구나. 3이네요 3. 되지? 네. 자, 그래서 원래는 조립제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답이 3이 하면 돼. 끝. 답이 그냥 3이야. 거기 보기에 3 있잖아.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여기까지 진짜. 630번도 있었지. 자, 원래 조립제법 해야 돼요. 이걸 그렇게 해서 되겠냐. 자, 뭐 대입해야 돼? 3을 대입해야 돼. 고등학교는 객관식 소수력 다 있다 했잖아. 3 자, 얼마예요? 없어질 수도 있고. 9 8 뭐가 이상하다? 네. 저 1이 아니라 3 아니에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역시 선생님 계산을 못하세요. 사람이 그런 매력도 있어요. 없는데요. 그걸 매력이라 할 수 없죠. 근데 여친 없잖아요. 왜 있냐? 팩트를 근데 꺼내버려. 어디 잠근데. 된다고? 근데 선생님 선생님 무슨 나이 먹으면 알아서 생기는 건 줄 알아. 괜찮아요.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도 살아야지. 그냥 고백했다. 어? 자, 근데 이거 해보면 아마 허근 나올 거야. 준한테 자, 그래서 답이 3 나왔고, 자 다음 거. 630 이거 하고 시작. 싫어요. 이건 쉬지 마. 아니요. 이제 자야 된단 말이에요, 심심해. 못 일어난다 이제 말. 아저 연습 깨울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알겠어요. 선생님 이 왜? 쌤이 이상한 부산. 여자친구 안 만드시는 거죠? 못 만드는 건데. 쌤 제가 선생님은 못소리입니까 평생? 요 근래는 못 소리지. 평 계속이요 지금까지? 요 근래라 그랬잖아. 옛날에는 했었어요. 대학생 때 한 번 해봤다는 그거 말고. 아 맞다. 고우신. 선생님 수학도 잘하고 멋있는데 왜 제가 소개팅 없으실까요? 시켜준다 연습이 안 했는데 되잖아. 거절하셨잖아요. 너나 하세요. 그림도 잘 그리시는데. 수학도 잘하시는데. 자, 고정은요. 왜 이렇게 웃어 너? 너무 삐뚤빼뚤하게 생겼어. 못 그리는 건 아니었는데. 잘 못 그리는 그리는 건 아닌데 삐뚤빼뚤하게 생겼어. 옛날에 배우면 잘 그리는 거야. 네, 자, 가자. 자, 입체도형의 부피가 V이고 건널비를 S라고 하는데 그 식을 세워보자. 그럼 미지수를 써야 되겠는데 변의 길이 알아야지 건널비가 됐든지 부피가 됐든지 식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맞냐? 그럼 부피 먼저 봐봐. 한 변의 길이 X가 났으면 한 조각당 부피는 X 세제곱이죠. 그럼 5개 있으니까 5X 세제곱이죠. 자, 근데 건널비를 잘 봐라. 이걸 또 무지성으로 하나의 정육면체 건널비 X제곱 곱하기 해서 6X제곱하고 하고 5조각 있으니까 곱하기 5 하면 안 되지. 네, 또 겹쳐져 있는 부분을 빼야 될 거야. 어떻게 뺄까요? 그러면 몇 X 제곱일까요? 이건 쌓기 나무 개념이니까 초등 개념이잖아요. 건널비 어떻게 돼? 몇 X 되겠어? 아니야. 2x 아시던가? 어떻게 돼? 나가십시오. 겹쳐진 부분의 부피요? 아니 건널비요? 아, 이 구조물의 건널비. 겹쳐진 부분만 빼면 되잖아. 네. 겹쳐진 부분이 겹쳐진 면이 몇 군데 있어? 4개요. 두 군데. 하나, 둘, 아 그렇네. 셋, 5개. 넷, 5개잖아. 그럼 5X 제곱을 5X. 빼야지. 네.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 맞는데? 자, 겹쳐진 게 5군데인데 2배를 빼야지. 생각해보니까. 아니, 두 면이 있는데 X제곱, X제곱. 한 면에 4개. 만나가지고 안에 숨어있잖아. 겹쳐진 부위가 5군데인 거잖아. 그럼 그럼 10x 제곱? X제곱 2개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15세트. 네. X제곱 2개가 5세트. 그럼 10X제곱이잖아. 네. 3 맞죠? 20x 제곱. 그래서 여기서 10X제곱을 빼야 된다. 20x 20X제곱이지? 그럼 그거 2개 더한 게 이제 얼마라는 거야? 하나씩. 와. 3차 감정이 되잖아. 자, 5로 약분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 8. 이렇게 되지? 네. 뭐 대입해야 되냐? 1이요. 1 안 돼. 마이너스 1. 아닌데? 되지 않아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고요? 2네요 2. 2네요 2. 2도 아니잖아. 마이너스 1이라니까요? 마이너스 1이라며. 2라고요. 2. 마이너스 2네요 2. 마이너스 2 아니야? 2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말했잖아요. 급발진이야. 마이너스 2 아니죠? 2야? 아닌데요. 마이너스 2. 2죠 2. 마이너스. 맞다고. 마이너스 2죠. 아, X가 뭐냐고.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2네요. 맞아. 그래? 맞다고요. 그냥 조용히 해줘. 야 씨. 마이너스 맞아? 16. 아니지 2지.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4x 제곱이면. 쌤 판다 찍어요. 아, 그러네? 아 선생님. 맞네. 선생님 뭐 하시는 그 거예요? 플러스 뭐예요? 마이너스 어디서 나타났어요? 저거. 왜 마이너스를 먹었지 갑자기?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안 뺐어. 선생님 계산 왜 잘하세요? 선생님 그 생각인데요 있잖아요. 저희 반 애들이 쌤보다 근데 시험 보면 진짜 실수하실 것 같아. 많이 하실 것 같아. 얘네 시험 볼 때 나도 같이 반응했어. 안 돼.
선생님 80점 맞으시겠다. 저희 플러스를 마이너스 바꿀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니까. 찌발라줄 테니까. 마이너스 2요. 뭐라고요? 왜? 마이너스 2요. 자, 마이너스. 뭐 대입했어? 아유 대가리야. 뭐라고? 대가리. 대가리라고. 얼. 마이너스 4.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아, 맞았어요. 자, 근데 이것도 저거네요. 폭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야? 그러네요. 자, 해서 안 보여요. 이네요. 2. 아닌데? 근데 마이너스 2가 잠깐만 뭐가 이상하나? x 플러스 2에 선생님. 이게 x가 변의 길이지 생각해보니까. 어. 그럼 이거 마이너스 2가 해가 아니네. 아, 그러니까 x 값이 아니네. 그러면 그러면 저거를 또 이제 해야겠네요. 이거 해를 보여야겠네. 허근이 아니네요. 실근이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은 맞지만 변의 길이로서는 부족과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능력 만드는 값 다시 계산해야 돼. 뭘까요? 1? 짝수 공식 1. 1 아닐까요? 그냥 하면 안 되지 않아요? 미수분이 안 돼. 얼마야? 마이너스 1 펠마 2 루트 맞나? 아니네. 죄송. 자, 그럼 마이너스 중에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는 음수죠. 플러스 이거 플러스 루트만 해야지. 그러면 여기 이거는 답이다. 여기 답이야. 여기 하자. 어떻게 다 모자라. 어딜 나가냐? 나 모자라 되냐? 뭐. 네. 나도 안 먹는데. 같이 가자. 뭐야? 야, 이나 얼굴 나와. 왜 밀어요? 얼굴 나온다고. 마이너스 누구요? 야 여기서 빨간색. 너 네. 좋아. 네. 좋아. 누가 뭔데? 쓰면 안녕하세요. 합니다. 자, 일단 연립방정식도 노트 정리를 가볍게 해왔어요. 맞죠? 자, 거기서 해보는 거 보면 알지만 연립방정식 유형 자체가 마찬가지로 여기도 수학적인 가치가 딱 높은 단어는 아니고 사실 모든 과정에서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연립방정식을 중학교 2학년 때 먼저 했잖아. 그렇죠? 그때 공부했던 가각법, 대입법을 통해서 풀면 어느 정도는 풀이가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해가 루트가 나오든지 아니면 근해공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풀어야죠. 중2 과정에서 애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근데 접근 과정 방식만 봤을 때는 있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책에 그 노트 정리했던 거 순서대로 할게. 자, 순서 딱 맞춰서 내가 써준 거거든. 유형 11번 같은 경우는 자, 연립이 어떻게 돼 있어요?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이 묶여 있어. 이건 어떻게 했었죠? 1차 Y는 방정식을 뭐뭐뭐로. y는 뭐뭐뭐 또는 x는 뭐뭐뭐를 해가지고 다음식, 즉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대입을 해요. 해를 구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이게 너무 쉬워. 그래서 1문장 해볼까요? 이거 할 거거든요. 자, 바로 할게. 자, 어떻게 하느냐? 1차식 구조인 첫 번째 식을 y는 또는 x는 하고 정리를 하는 거야. 자, 근데 보통 y를 먼저 소거를 많이 시켜.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죠? 자, 이걸 어디다가 대입해? 두 번째 식에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y 대신에 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그러면 y가 당연히 y 대신에 집어넣는 과정을 하게 되면 y 문자가 소거되는 거지. 이게 중학교 2학년 1차 연립 1차 방정식에서의 대입법이에요. 그렇죠? 자, 밑에 있는 식이 정확하게 이제 뭐가 되냐? 2차 방정식 구조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식을 그냥 정리해 줄게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그럼 인수분해 되니? 네. 이렇게.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 또는 1. 1인데 자, 이렇게 차수가 올라가면 1차 방정에서 2차 방정이 됐을 때는 해의 개수가 하나였다가 두 개로 늘어났던 것처럼 연립 1차 방정식도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나 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x는 뭐 y는 뭐 한 쌍만 나타나죠? 맞죠? 근데 여기 차수가 하나 올라가면 개수도 늘어. 늘어요. 그러면 2차가 되면 해가 개수가 두 개냐? 연립이다 보니까 그때 달라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늘긴 는다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가 마이너스 4하고 1이 나왔지. 네.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4일 때에 해당하는 y값과 마이너스 1일 때의 y값을 각각 찾아내야 되는데 사실 대입이에요, 대입법이 선생님이 좋았다고 한 게 x를 찾았잖아. 일. 근데 여기다 넣으면 y가 나오고 그래서 일. 이게 나머지 1 찾기가 편하다고 얘기했어. 마이너스 4.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해가 두 쌍이 나타난다. 근데 정말 많으면 8쌍까지도 나타나. 근데 그건 뒤에 가야 나올 거야 아마. 되게 복잡한 거라 그렇게 나오는 거고. 자,
됐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오늘. 자 그다음부터가 이제 하나씩 해봐야 되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똑같은 답 나오잖아 어차피 17이잖아. 제곱 더하면 제곱 답은 뭔가요? 17이고 제곱한 거 더하는 거잖아. 제곱 둘 다 똑같이 17 나오죠. 잠깐만 끄자. 덥지 않니? 네 더워요. 이것도 온도를 올려놔. 누가 만들었어? 박수. 감사합니다. 분명히 23으로 맞춰놔. 감사합니다. 근데 막 근데 사실 제가 안 만들었어요. 또 거짓말. 미리만. 인간 열면 제가 진짜 안 만들었어요. 지나가 있잖아 사실. 맞아. 끝나야 돼. 그러니까 왜 나한테 떠넘겨? 자 됐냐? 아니요. 자 다음 거 한다. 인수공예세요. 자 이제 메인 메뉴는 둘 다 2차식일 때가 이제 문제인데 유형이 나눠져 있어. 내가 노트 정리하라고 한 게 책에 없는 것도 일부분 얘기한 게 있어. 그게 바이블에도 나오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둘 다 2차식 구조야. 좌변에 있는 게. 그땐 무난하게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되는 거야. 그럼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누군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요 녀석이 됩니다. B1 마이너스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2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 이게 는 0이 요게 는 0인 거잖아. 그러면 해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회고할 때 우리가 하면 어떻게 했어? 괄호 하나하나를 각각 0 만드는 값을 찾는 게 우리가 목적이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이거 는 0 계산하면 x는 2y가 되고 자 요거 는 0 계산하게 되면은 y. x는 y와 같습니다. 라고 부정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해를 구한 게 아니라 x랑 y가 관계식이죠. 자 관계식은 항상 구한 건 무조건 대입이에요. 아래 이걸 한 번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대입해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합니다. 계산은 금방은 알겠지만 계산이 그냥 조금씩 다 지저분해. 자, 첫 번째 이거 먼저 넣을 거야. 4y 대제곱 자, x 대신에 2y를 대입할 거야.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4y 4y 제곱 자, 플러스 4 y 제곱이죠. 빼기 3y 제곱은 y 이렇게 제곱은 되는데. 설마 4 y 제곱이 얼마야? 설마 2 아, y 제곱이 얼마냐? 4 김민아. 그러니까 y는 뿔마 2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이제 봐봐. x를 찾아야 되는데 잘 들어. 이게 나온 이유는 이걸 대입해서 푼 거지. 그러면 마치 이게 전제 조건인 거야. 따라서 y가 뿔마 2가 나오면 그에 따른 x 값은 여기다 넣어서 찾는 겁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x가 어떻게 되니? 여기다 2 곱한 게 x 값이잖아. 그럼 뿔마 4죠. 2 곱하면 2 여기다 통째로 플러스 2 곱하면 4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3. 그럼 이것만 봤을 때 해가 몇 개 나타난 거니? 4개 두 쌍. 쌍으로 쌍. 네 개. 두 쌍이죠. 쌍으로 아니 쌍. 이거 이런 거 복고 동순이라 그러잖아. 무슨 얘기야? 플러스 1 때 플러스 4 마이너스 1 때 마이너스 4라는 해가 나왔다. 두 쌍이야 두 쌍.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관계식이. x 대신에 y 넣는 거야. 자, 이거 y 대신에 x 넣자. y 대신에 x 다 넣어봐. x제곱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20인가? 아니 3이구나 미안하다. 자 얼마야? 다 날라가지 않니? 좌변이 다 날라가지 않나? 계산 잘하는 사람 맞죠? 없어요. 그럼 못 구해요. 맞죠? 날라가지 않습니까? 못 구 해가 없다. 자 알겠죠? 0 곱하기 x제곱 이렇게 되잖아. 네. 자 이거 해가 존재하지 않지 절대로. 이거 없다. 있죠? 만약에 여기가 0이라면 너 해가 무수히 많다. 자 여기가 20이니까 자 이거는 x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해가 없다. y도
자 이게 존재하지 답이 않죠. 뭔가요? 자 문제에서 말한 건 알파 베타. 자, 또 xy 제곱이네요. 자 그럼 이거 제곱하면 4고 이거 제곱하면 20. 16이잖아. 20. 자 더하면 20이잖아. 문제 쉽네요. 이번 단은. 원래대로면 요거 넣어서 여기에서도 x랑 y가 두 쌍이 생겨 일반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가 네 쌍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독특하게 요 관계식만 봤을 때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게 나와버린 거지. 그렇군. 다 만드십니까 선생님? 똑같어. 근데 대체 동구 수박 먹었는지 저 언제 토마토 김밥이요? 어제 뭐 안 맛있어요? 먹어요. 왜? 왜요? 맛이 없어. 왜요? 선생님 배 안 고프면 못 먹겠거든. 입 왜요? 고집지시네요. 메뉴를 잘못 고르고. 입고 그건 내가 고른 게 아니야. 뭐를 아니 그사 먹으러 간다고 한 애한테 시침거림 시켰어. 뭐 너 먹는 거뭔 메뉴도 안 물어봤어. 그냥 무슨 그냥 맛이었는데요? 고추장 맛이 많이 났어. 그러면 고추장 고추장찌개 맛안 나는데? 빨갛던데? 아니에요. 볶음밥인데? 돈가스 그거 돈가스? 돈가스 고기가 들어있긴 했어. 그거 제육볶음 돼지고기 같은 제육볶음인가 보다. 제육볶음이네. 제육볶음에서 고추장 맛이 나죠. 언니 맛이 뭐라 시켰는데요? 1학년에. 뭐라 얘기했는데요? 너 아니, 네가 이거는- 좋아하는 거 하나 같이 사와 이랬어. 그렇게 시키면 안 되죠. 메뉴를 모르니까. 그건 돈가스 맛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1학년에 네 취향이잖아. 아 그러네요. 나도 돈가스 좋아하긴 하는데. 대한 중 1학년 누군지 너무 궁금한데요. 왜? 너무 제가 무서워했던 애가 생겨가지고 저번에 한번 봤는데 왜 무서워해? 그 머리 반으로 갈라져 있는 애. 슈가 겁이 많아요. 네. 봐도. 근데 싸움도 잘해요 제가. 말도 못 봤어. 말도 못 볼 거는. 걔 이름이 뭐예요? 걔 안 알려. 무섭게 좀 안 알려진다니까. 안 알려. 성이 뭐예요? 안 알려진다니까. 왜요? 걔도 너가 싫은 거야. 자, 봐봐. 자, 다음 거는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XY에 대한 대칭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노트 정리했잖아 우리. X, Y를 바꿔요. X랑 Y의 위치를 바꿨을 때 체인지. 바꾸기 전후의 똑같으면은 대칭 방정식. 를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눈으로 보이죠? Y, X, Y, X 하면은 똑같은 식이지. 얘도 마찬가지죠? 대칭 Y제곱, 방정식. X의 제곱, Y 곱하기 X. 그게 이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사실 대칭형은 잘 들어. 내신형이라고 그랬잖아. 대칭형일 경우에 이렇게 풀면 편하다라는 새로운 툴을 만든 거지. 기존에 있었던 대입법을 통한 식풀이가 어느 정도는 돼요. 가능은 해.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어. 왠지 알아요? 안 될 때도 있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자, 물어본 거야? 방법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잘 봐라. 자, 일단 치환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x 더하기 y를 a로 바꾸고 x 곱하기 y를 B로 b로 바꿔요. 바꾸는 거야. 자, 대칭형은 예외 없이 이게 다 돼요. 자, 그럼 얘는 그냥 치환이 안 되고 요거 제곱 더하기 제곱이 곱셈 공식 변형이지. X 네.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의 XY. 조용. 네, 여기에 플러스 x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y가 되겠죠? 그렇죠. 치환은 요거랑 그렇죠. 요거 갖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식 어떻게 되죠? a 더하기 b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식은 요걸로 한다고. 자, 그렇죠.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빼기 b가 5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5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b가 그다음 7. 7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치환했더니 자, 치환의 가장 큰 목적은 뭐였어? 넣는 거죠. 계산의 편리성이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위에 있는 식이 1차식 구조고 아래에 있는 식이 2차식 구조니까 연립방정식 첫 번째 유형인 거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차식을 2차식에 넣는다 그랬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b 대신에 넣어보고 B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오. 이거를 자 밑에다가 넣어서 A 제곱 계산을 플러스 하겠다. A는 12. 그러면 A 제곱 이제 플러스 A는 마이너스 그거죠? 12는 0. 그러면 천천히 해, 천천히. A 플러스 A 마이너스 3. A는 4 빼기 3. 왜 마이너스 7? 맞지? 빼는 거잖아. 이항하는 거니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 또는 3. 넘긴 거잖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마이너스 5가 5가 되니까. 그치. 이거 아니야? 그치. 1은 맞지? 페이크형이었어, 페이크. 선생님 때문에 나도 속았네. 그니까. 알았지, 맨날 그렇게 선생님 되죠? 살리시네. 그니까. 자, 하루에 b는 5번을. B는 마이너스 네 맞네요.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이냐? 그렇죠. 여기서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아이 마이너스 4 자식아. 6이죠? 자 저기 아 3이고 1이구나. 자 근데 답이 A, B 구하는 게 아니라 X, Y 찾는 거잖아. 근데 노트 정리할 때 이렇게 얘기했지. X 더하기 Y랑 X 곱하기 Y를 어떤 구조로 해석을 했느냐? X랑 Y를 방정식의 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무슨 얘기냐?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구조고 얘가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에서 결국 마이너스 그거지. A와 B는 근계수. 두 분의 그렇죠. 두 분의 합과 곱을 뜻하는 식이다. 오. 라는 거였죠. 잘했어. 그냥 이것만 알면 뭐 그냥 심오한 거 없어. 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돼요? 분킥. 마이너스 2가 뭐라고?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 얘가 두 분의 곱인 거고. 얘가 바로 쳐요. 그랬을 때 방정식이 했는데 이제 편의상 이 문제에서 x, y를 쓰고 있어서 보통 2차 방정식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 그렇지. 그게 좀 x를 이미 쓰고 있으니까 보통 문제집에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 T제곱. 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2라 했죠. 자, 2차 방정식 식세우기 기억을 T제곱 떠올리면 플러스 2T. 요거였죠. 제가 중간어가 없는 게 아쉽네요. 요거였죠. 여기다 넣는 거야. 자, 그래서 원래는 초고차항에서 쓰고 채. 두 분의 합이 누구야? A 값이지. A 값. 그렇지. A 값. 자, A 값 마이너스 2. 그래서 집어넣고 두 분의 곱이 괄호 안에 필요해야 되지 상수가 않습니까? T적이라 하나. 그거 중요해요. 또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어차피 A가 최고차항에서가 양수, 맞아. 0이 인수분해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A는 약분이 돼요. 그래서 문제집에도 최고차항 개수를 그냥 1인 것처럼 써놨어. 근데 원래는 약분이 가능한 거라는 건 좀 알고 계시고. 자, 그럼 좌우지간 T 값을 찾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되죠. 자, 이해됐어? 무슨 말 하는지? 그러면 T 값이 뭐가 나와? 3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이지. 1. 1이죠? 근데 잘 들어. T가 의미가 뭐야? 방정식의 해지. 그러면은 저기다가 그 또 방정식의 해가 아까 말한 대로 x, y 즉 알파, 베타를 그렇지. 뜻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3과 1이 알파 또는 베타인 거고 그게 마찬가지로 x 또는 y의 의미를 갖는 거겠죠. 그렇지. 거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x, y를 찾는 방법은 뭐겠어? 경우의 수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x인지 T가 이게 1이거나 y인지, T가 이게 3이거나. y인지 이게 x인지 모르지. 네. 둘 중에 하나가 x, y인 거잖아. 그래서 답을 찍어요. 엇갈려서 쓰는 거. 다 쓰는 거야. 자, 경우의 수라 그랬잖아.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y는 1이고 x가 1이라면 x가 1이라면 y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써야 돼. 그 문제에서 따로 뭐 x가 양수입니다 이런 거 있지 않는 이상은 다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해가 두 쌍 만들어졌죠. 그럼 또 이제 하나 더 있잖아. 지금 풀은 이거 기준으로 푸면 돼. 또 있네 저 A. 자, 그럼 요거 기준으로 방금 풀이를 또 하는 거야. 와 너무 자, 손이 한번 많이 가. 해볼까요? 자, 하면 되죠. 빨리 하자. 공간이 없다. 저희 이거 풀 때도 쓸 공간이 없더라고요 풀어보셨는데. 그러니까요. 저 이제 안 풀려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두 분의 합이 1이고 두 분의 곱이 마이너스 6인 거 맞지? 네? 다시 한번 말해요. T제곱 마이너스 자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T 네. 자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자, 되죠? 어디 닿는 거야? 여기 닿는 거야 여기다가 자 인수분해 마이너스 3이랑 맞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가 3. 그렇지. 마이너스 2 또는 3. 그러면 또 저렇게 써. 3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X는 T값이 마이너스 저기 있는 2 또는 X랑 3. Y 중에 하나인 거 맞죠? 그렇지. 자 따라서 이걸 보고 경우의 수가 뭐가 있다? 네 가지. X가 네 가지. 마이너스 2라면 Y는 3이고 X가 2라면 X가 3이라면 Y는 마이너스 총 2입니다. 한 쌍, 두 쌍, 그래서 세 쌍, 네 쌍. 4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알면 된다. 답이 뭐 뭔가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건 알파 빼기 베타 이건 두 분의 차잖아. 역. 이렇게 차가 가장 저기서 큰 제일 차이가 큰 거 찾아볼까? 자 그럼 어디 있어요?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거. 1. 여기서 만들면 되죠? 1이네요 1. 5 아니야? 오지 바보야. 오네요. 차라고 큰 거야 작은 거. 좀. 나 선생님 닮아서 계산. 아 그래. 됐지? 빨리 정리해봐. 왜? 우와 안 잔다. 쌤을 꼭 씹다가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랑 한명 나쁜 매겨. 놈이라니까 일부러 잔 거야. 거기. 아니에요. 근데 졸렸던 거예요. 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좀 잘 거야. 자, 저 금요일에 뭐 먹을까요? 왜 나한테 물을까?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애들 다 조금씩 이상한 거. 누가 제일 이상해? 미안해. 대한 중에 그 치고 재정상인을 못 봤어. 그 1학년 너도 뭐? 상관이야.
머리카락 갈라지네. 사람 아니야. 너도 걔 갈라져. 화목토예요. 그러는 거야. 쟤 약간 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는 거야 뭐? 근데? 길 가다 어깨빵 했던 것 내가 같아요. 보기엔- 걔가. 아니 내가 보기엔 처맞았네 쟤길 가다가. 아니 걔가 어깨빵 했던 것 같다고요. 쟤왜 자꾸 1학년 왜 이렇게 견제? 왜 사고 안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꼰대예요 진짜. 옆에 친구들이 없었다고요. 무서웠네 그게. 아 진짜. 걔네 친구들이 있었고. 네. 그렇네. 저 1학년한테 아니 근데 선생님이 1학년 때리지 말라 했어요. 아니 얘 도서부 1학년에서 쫄아가지고 애들한테 말을 못해요. 왜 어쩌라고? 여자들도 쫄아? 아니 편견이 뭐 위험한 말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나 보네. 아니 아니야. 나보다 큰 걸 어떻게 해? 남자들은 몸으로 깐다면 여자들은 이제 말로 정신머리를 조용히 해줘. 어쩌고 되지? 미안해. 할 말 다 해놓고 미안. 자 다음. 야, 쟤 선생님. 울잖아. 당장 사과해. 시간을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시면은 1학년 제가 찾아가지고 지가 떠드느라 못 쓴 거 생각도 안 하고. 저 쓰면서 떠들었는데 난 다 썼는데. 나다 썼는데. 어쩌라고? 저렇게 미안 엄마 닮았어. 조용히 할 수 있어. 자 연립방 정식이 실근을 갖는데요. 자, 안 보여요. 사실 원리상 똑같아. 자 결국에는 지금까지 푼 게 다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야. 얘는 뭐 치환하긴 했지만 어쨌든 대입하는 계산 과정을 지금까지 푸겠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해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건데 이 녀석의 목적은 x, y 값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 네. 실제로 연립방정식 선별식. 풀어보면 어쨌든 여기 방정식 단원이니까 간만에 나오는 허근이 만들어져요. 경우에 따라서 지금까지 푼 건 내가 예제로 풀어준 건 허근은 없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다. 문제에서 말한 건 자, 이 식이 실근을 가질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잘 들어봐봐라. 이걸 니네가 기본적으로 해를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야. 장난치지 말고 잘 들어. 자, 일단 해봐. 이게 자, 어쨌든 A가 숫자니까 x 더하기 y는 숫자, x 곱하기 y는 숫자 요 구조란 말이죠. 그럼 일부러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이거 무슨 유형이야? 대칭형인가 아니죠? 대칭형이에요. x랑 y의 위치 바꾸면 기존 식하고 똑같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 방식을 하는데 식이 너무 간단한 게 원래대로면 치환해서 a, b를 찾아서 이렇게 방정식 형태를 바꿨어야 되는데 얘는 그걸 할 필요가 굳이 없어. 왜? 이미 돼 있잖아. 이게 a고 이게 b야. 치환한 거대로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미 a 값이 뭔지 b 값이 뭔지가 이미 나왔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a, b에 관한 연립방정식 이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식이가 너무 간단해서. 그럼 어떻게 해? 바로 이용하는 거지. a가 뭐라 했어? x 더하기 y인데 x 더하기 y는 그것보다 x랑 y를 두 분으로 갖는 방정식의 합이다. 그 말이 안 나온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다. 그래. 알베. 얘는 알파 곱하기 베타다. 두 번의 합이다.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워? 알파. 두 번의 합을 갖는 t에 관한 입자 방정식을 세운다. 가까운 게 이제 요거죠, 요거. 그리고 자, 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공식에다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 넣는 거지, 여기다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3. 미누스. 자, t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이 상수항이잖아. 자, 얼마야? 플러스 a a 제곱 제곱 플러스 4. 더하기 4. 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 쉽네요. So easy. 자, 됐냐? 네. 쟤 가는 거야? 자, 깨우겠습니다. 준아야, 준아 잘. 졸리면 가. 가. 제발. 깨우기 싫다니까. 그냥 똑같은 가. 말. 잘 거면 가, 진짜 가. 집에 가서 편하게 자. 편히 자. 만에 있으면 하라고. 잘 거면 진짜 가라니까 안 말려. 내가 부모님한테 잘 말해줄게. 선생님 엄청 착하시죠? 진짜로. 피곤해서 보내. 아이 캔트 씨. 숙제 안 한 거 되게 그렇게 있지 마. 아니야? 여기구나. 너 잠 깨우는 거 남한테 피해라고 얘기했잖아. 있잖아. 똑바로 앉아. 쉬는 시간에 잘 놀다가 공부만 하고 자빠져 자고 앉아있어. 똑바로 앉아. 정신 차려. 정신 너 차려. 지금 장난 아니야 상태가 지금. 알았어? 똑바로 앉아서 필기해.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이 두 근이라는 걸 알아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원하는 게 뭐였어요?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럼 자, 다시 한번 봐봐. 이 t가 누구였어? 방정식의 해지. 그리고 방정식의 해가 누구였어? x랑 y가 방정식의 해라는 거였잖아. 누구의 방정식이에요? 이 방정식의 해라고.
명목상 t지만 x, y라는 두 군을 갖는 식이 이건 거잖아. 근데 이 문제에서는 x랑 y가 모두 실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실수값이면 이 녀석의 해가 마찬가지로 실수값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뭘까요? 넌 뭐? 2차 방정식 구조인데 실근을 가져야 돼. 그 판별. 그렇죠. 오 좋아. 내가 그걸 안 해갖고 조용. 했어 쪽지. 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하면 되네. 10월 4일. 자, 그럼 실근 가져야 되니까 원래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죠? 그렇지요. 자식이 날라. 그거는 갖다 자, 왔어요. 2차항 날라가나요? 뭐라네? 따도 있어. 자, 마이너스 6A 플러스 9니까 계산하면 플러스 오. 5니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분의 5죠? 네. 자, 그래서 최대값이니까 6분의 5가 6분의 5가 답이다. 됐죠? 저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그렇지. 무슨 머리를 641번도 대칭형이에요. 똑같이 보면. 그러면 그다음에 643번은 대칭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니네한테 약간 생소한 건 아니고 이 방식과 달라서 못 풀 수 있는 거는 643번인데 마찬가지야. 643번도 원래대로라면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대입법을 통해서 해를 구하지 않아요? 맞죠? 자, 그렇게 대입법하는 과정상에서 구해지게 되는 x과 y값 자체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알았나? 고민 좀 열심히 해오고 이거는 머리 올려요. 좌우는 돼. 네? 잘하니. 안 돼요. 그냥 씹떡 만들어야 선생님. 된단 말이에요. 저 화났다. 아니. 자, 얼른 적자. 시간이 많이 작은 날짜 저 깨우지 마세요. 자기 공부니까. 그러니까요. 얘 맨날 자잖아요. 얼마나 잘해. 맨날 자녀냐보다 공부 못하냐? 열을 때문에 근데 진짜 아닙니다. 한대 치고 싶다고? 그러면 또 시험 끝나 수업 끝나 끌고 가실 거잖아요. 결국은 저를요. 그래. 아니에요. 뭐 하려고 그랬어? 내가 허락하면 때릴 거야? 네. 나도 때릴 건데. 어. 맞고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지금. 한 대씩 교환하면 안 됩니까? 넌 내가 안 때려도 때리잖아 너. 집에서 연습 많이 했는데. 힘든 집에서 무슨 연습을 하는 거야? 네 얼굴 사진 붙이면 때려. 사진이 있어. 어? 왜 아니 지들끼리 말해놓고 네가 보내줬냐? 뭘 보내줘요? 아 사실 제가 했던 거예요. 아니 이런 나도 했는데 네 사진 꼽아놓고 자, 사진 찍었어. 봐라. 와 정말 대단해. 자, 15번 유형에 있는 공통인 근이라고 써있는 내용 있죠. 공부. 요거랑 뒤에 있는 18번, 19번 유형 업에 있는 거 부정방정식이 나와 있는 게 이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부정방정식과 공통근이라고 교육 과정상 있었는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공통근 개념은 빠졌어. 근데 문제집에는 있어. 그래서 설명을 할 건데 하지 맙시다. 우리에서는 뺄 거야. 근데 부정방정식도 빠졌거든 원래. 근데 이거는 나중에 두 번에 얘기했지만 공통근은 그닥 괜찮은데 부정방정식 개념은 나중에 진도 나갈 때 많이 써먹는 개념이라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부정방정식은 노트 정리할 거고 공통근은 그냥 이번에 문제 푸는 걸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그러면 두 방정식이 공통근이 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알파랑 베타를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그냥 위에 여백에다가 작게만 적어놔 그냥. 자, x-알파 x-베타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고, 자, 얘가 뭐를 해를 갖는다고요? 알파랑 베타를 해를 갖는 식이라 2차 방정식이라고 했지. 근데 공통인근이라는 얘기는 쉽게 생각해서 겹치는 거야. 그럼 어떤 2차 방정식 두 녀석이 있는데 해가 중복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알파랑 감마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라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물론 최고차항 회수가 뭔지 모르니까 A 말고 B라고 한번 넣어볼게. 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x-알파, x-베타가 아니라 감마죠. 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식 세우기가 가능하지.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냥 두 근을 갖는 방정식 식 세운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이 어떠냐면 공통근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데, 제가 두 식을 더해봐.
그러면 머릿속에 더해봐. 전개하지 않고 얘랑 얘 더하면 공통인수가 생기죠. 말로 해도 되지? 얘랑 얘를 더하면 좌변만 더해. 얘랑 얘랑 더하면 x-알파라는 공통인수가 생기잖아. 네. 그거를 묶어버려. 그럼 남는 게 첫 번째 식에서는 a에 x-베타가 남고 두 번째 식에서는 X 마이너스 b에 x-감마가 남죠. 그리고 우변은 음영이 되겠지. 다 했으니까. 됐어요? 이미 인수분해가 됐죠? 공통인수 묶었으니까 1차항이고 1차식이고 이것도 1차식이지. 더하면 양. 여기가 괜찮니? 그럼 더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각각의 괄호를 는 0 만드는 게 방정식의 해잖아. 근데 그 중에 앞에 거를 봐. 여기서 방정식의 해가 x알파라는 근이 만들어졌어. 근데 그게 누구셨어? 공통인 근이었지. 이해됐어요?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면 돼. 물론 여기에서도 는 0 만드는 값이 나오긴 하는데 얘보단 공통인 근이 두 방정식을 더했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방정식의 근과 무조건 일치한다는 특징이 있어. 누가요? 공통근이. 근데 이게 빼도 똑같아. 빼기 해봐. 그럼 얘에서 뺀 거야. 그럼 식이 뭐만 바뀌는지 알겠니? 여기가 마이너스로만 바뀌어. 암산할 수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안 바뀌어.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알파라는 공통인 근이 그대로 방정식의 해로서 존재한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공통근의 특징이야. 언제 쓴다? 공통인 근을 갖고 있을 때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과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방정식은 무조건 공통근을 기본적으로 해를 갖고 있다. 이게 그냥 개념 하나 끝이야. 더 없어. 그럼 풀이 과정 어떻게 한다고 할까? 더할 거야? 뺄 거야? 아무거나 한번 해봐. 이거야. 자, 그러면 45번을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할게. 자, 노트 정리해서 뺄 거야, 이거는. 그래서 자, 두 식이 있어요. 근데 해보면 더할 때보다는 뺄 때가 일반적으로 조금 편한 경우는 있어. 근데 그건 문제마다 달라. 다르냐?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자, 이렇게 되지. 나와있지. 자, 그럼 두 식을 더하든지 빼든지 공통분은 존재한다며. 저 밑에 있다며, 그대로. 그래서 빼기를 하면 왜 빼느냐? 빼면은 이 차항이 날아가죠. 아무래도 좀 계산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동일항이니까 빼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n문자도 날아가네요, 그냥. 자, 그래서 마이너스 2x죠. 그 다음에 빼면 얼마야? 플러스 2인가요? 그게 그래서 x 값이 하나밖에 안 나타나지. 1인가? 이게 무조건 공통근이야. 그러니까 제 개념상. 그리고 원래 문제지의 풀이는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면은 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알파가 대입된 것처럼 써있어. 뭐라고요? 공통근을 알파라고 미수를 써가지고 식수의 의미를 하게끔 되어 있어. 그러면 왜 위아래에다가 x자리에다가 알파를 다 넣었을까요? 공통근은 중복되는 근이라는데. 그럼 위에 있는 방정식과 아래에 있는 방정식 동시에 만족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마치 연립 방정식 해처럼 해 같은 거지. 니네 연립 방정식의 해 x랑 y 중에서 x가 주어져 있으면 두 식에다가 다 대입했어 안 했어? 했잖아. 중복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알파를 놓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데 많이 해보면 굳이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야. 당연히 나오니까. 자, 그래서 공통분은 1이 나왔는데 자,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m값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을 찾았잖아. 뭐 해야 돼? 대입. 근은 대입이잖아. 위에 거에 넣어봐. 1 m 더하기 2 빼기 4는 이렇게 되죠? 자, m은 얼마입니까? 1인가요? m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어렵진 않아. 그냥 왜 더해도 되는지 왜 빼도 되는지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그냥 더 없어. 공통인 분이 1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만족하기 위한 m값도 1인 거야.
16번은 또 활용인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다 물어보겠습니다. 쉬는 시간 언제예요? 우리 다 풀고 왜요? 위에 오메가 성질까지 해야 돼. 저번에 노트 정리했잖아. 싫어요. 자, 얼른 합시다. 자, 연립방정식의 활용 마찬가지로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식세우기 했던 것처럼 고등과정에서도 똑같이 식세우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뒤에 단원이 부등식인데 부등식도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 두 가지 단원이 있거든. 거기에서도 중학교 2학년 때랑 마찬가지로 식세우기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그 중에 대표 문제 그냥 하자. 자, 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자,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내접하는 구조가 어떻게 되니? 그림이 없지만 한번 그려볼래? 직사각형이 내접하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일 때 긴 변의 길이를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일단 느낌을 갖자. 연립 1차 방정식 식 세우기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건 x가 뭐고 y가 뭔지 미지수 세웠지. 맞냐? 똑같아. 차수만 2차로 올라갔을 뿐이지 식 세우기의 기본 논리는 똑같단 말이야. 미지수를 두 군데 써야 되는데 어디다가 x가 있는 게 나을까요? 우리를 봤을 때 둘레의 길이가 28이야. 둘레의 길이는 가로 세로 더해서 곱하기 2라는 거 아니야? 그럼 느낌상 가로 세로를 미지수는 되지 않을까? 찍은 거지 물론. 자 했더니 가로랑 세로 더해서 곱하기 2 하는 게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입니다 라는 거를 하나 일단 쓸 수 있고, 자 연립이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한 거 알겠죠? 뭐 갖고 만들어야 될까요? 일단 문제를 보니까 지름의 길이가 10이라는 걸 안 썼지 지금 풀이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받을까? 피타 이게 지름이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다 그렇지. 자 그럼 피타죠. 왜? 직각삼각형인데. 따라서 두 번째 식은 피타를 쓰는 거야. 그럼 하나의 식은 1차식이고 하나의 식은 2차식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이죠. 연립방정식. 대입해서 x, y 찾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그냥 써줄게. x는 두 종류가 나왔어요. x가 6 또는 8이 나와. 그럼 그에 따라서 y는 뭐가 나오느냐? 대입하면 되죠. 자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6, 80이지 사실. 피타고라스에서. 맞냐? 네. 답이 일단 이렇게 순서를 잘못 썼네. 이게 뒷상이다. 그 중에서 뭐 물어봤어?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니까 가로 세로죠. 직사각형 입장에서는 이게. 자 그럼 가장 긴 변은 8이 긴 변이지. 가로 세로 중에서. 5번. 답은 5번이야. 자 넘겨 가져가면. 자 오메가 하고 잠깐 쉽시다. 가지가 않네. 왜 안 쓰자? 제 마음이에요. 잠을 자다가 안 자니까 힘들어 죽겠지? 네. 딱 걸렸죠? 얘 이러고 또 금요일에 7시에 자가지고 또 그럴걸요. 오늘도 7시에 왔어요. 겁나 잔머리 걸릴 것 같은데. 주무를 하면 안 돼, 이런 거. 아이. 결석하면 잔 걸로 간주하겠어. 헐. 그런 게 어딨어요. 난 줌을 안 좋아해. 저도 쌤 싫어해요. 저도요. 저도요. 싫은데 왜 다녀? 엄마가 쌤을 좋아해요. 됐어. 진짜 짜증나요. 엄마랑 아빠가 쌤을 너무 믿어요. 네가 믿으면 안 주니까 그래. 그럴 것 같긴 해요. 제가 뭐지? 이거 쌤이 남긴다 그러면 몰라요. 쌤, 그 배경화면 기간. 한 달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안 자고 있으면 쌤도 이제 한 달 아니 동안. 아까 며칠까지 11일까지라 했잖아. 그러니까 쌤이 푸사를 그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한 달. 아,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달 11일까지 하면 돼. 오케이. 갑자기 뭐 치겠겠냐? 아싸 신난다. 근데 얘 들어가는 얘 아프다고 하고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아픈 거는 아니 결석하면 장거리 감기. 아니 아픈 건 좀 아픈 건 좀. 근데 너 수집에서 아무리야 내가 말 안 했지. 와 진짜 평소보다 너무하다. 훨씬 결석을 많이 하다. 헐. 자 일단 저번에 노트 정리한 거잖아. 저기 보면은 x의 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과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에서 오메가의 성질을 공식화해서 한 몇 개씩 언급했던 게 그 써있어요. 17번에 써있어요. 그래서 뭐 나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잘 안 외웠던 거라고도 얘기했었지. 그래서 일단은 외우긴 외우시되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걸 증명해서 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자 하나만 해줄 거야. 거기 1번 문제 151번. 네. 자 좀 귀찮은 거 해줄게. 자 뭐 할 거냐면 요거 합시다. 싫어요. 저번에 예제 해줬던 거 중에 비슷한 문제들이 왼쪽 페이지에 있는 거야 사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위주로 해줄 거고 아무래도 니네한테 제일 귀찮은 거는 마지막 세 문제다. 요거 6번 6, 7 세 개다. 알겠죠? 물론 집에서 잘 머리를 굴려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요걸 한번 해볼게. 루트 정리한 거를 좀 기억을 떠올려보면 오메가의 성질을 통해서 어떤 걸 오메가라고 해를 붙여줬는지 식 두 개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줬잖아. 그럼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는 거야. 이게 해인데 이 녀석의 해였는지 이 녀석의 해였는지 기억이 나? 네 나요. 마이너스요. 일단 안 해왔으니까 찾아는 봐야죠. 둘 중에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맞지. 얘는 이게 있었지. 네. 해보면은 자 요거는 이 녀석의 해야. 그러면 좀 빨리 풀겠다. 그럼 거기 보면은 안 해왔으면 거기 있는 식 중에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게 괄호 2번에 있는 식이잖아. 맞죠? 그럼 거기 있는 걸 아직은 안 해왔으니까 보면서 하란 말이야. 야 그러면 그걸 보면서 주어진 식을 보세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녀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제 거기 써있는 식 중에서 뭐를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거기 봐봐. 써있는 것 중에서 자 이게 이 녀석의 해라 그랬잖아. 그냥 다 써볼까 우리? 자 이게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자 요거니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거였죠.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의 방정식이 허근이 만들어져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두 분으로 가는 애다라고 이름을 붙여줬던 거지. 자,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써보란 말이야. 자, 오메가를 어떻게 했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됐고 그 다음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근계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었죠. 이번에 합과 곱이 맞냐? 자, 그 다음에 오메가 자체가 요 녀석의 해이기도 하니까 오메가를 저기다가 대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었지. 물론 바도 대입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됐냐? 그 다음에 한 줄 남아있는 게 거기 이제 세 번, 니네 책에 써있는 동그라미 3번이죠. 자, 그게 어떻게 써있어?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갖고 그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아직 그때 설명 다 했던 거지. 자, 써보자. 뭘 대입하면 돼? 빠지네. 응? 다짜고짜 통분을 해도 되나 봤을 때 통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저 자체로 그냥 정리가 되지 않나라고 고민해보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1 플러스 오메가가 어디 있나를 한번 잘 찾아보세요. 거기다. 저기 여기요. 저기. 빠 오메 그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1 플러스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좀 인수분해 하면은 나오잖아요. 에? 우리 미수분이 하자고. 네네. 여기 있다. 근데 뭐가요? 여기 있네요. 없잖아.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이러면 좀 바꿔요. 이거 다르게. 넘겨요. 어떻게 어. 오메가가 1 마이너스 오메가 바잖아. 어디요? 오메가가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랬네. 그렇긴 해. 그럼 너 오메가 원래- 빠잖아요. 그냥 너 오메가 원래- 빠번에 오메가잖아요. 이건 말한 거잖아. 너는. 네. 해봐. 그럼 어떻게 돼? 오메가 네. 뻔뻔해 오메가. 조용히 잘. 이거라고? 정찰. 제 무슨 말은 그게 아니라. 그 네. 다음에 근데 밑에 것도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어? 아니 밑에 오메가도 저걸로. 얘도? 아 이걸 방금 말한 걸 집어넣는다고? 그럼 넣어봐. 선생님도 이거 띵킹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다 넣었어.
없어지는 저거 뭐가 1에서 없어져? 1분의 0이네. 아니 뭐가 없어지냐? 아니 저거는 없어지면 안 됩니다. 야, 이 바보야. 그렇게 없애면 안 아니 됩니다. 바보야. 바보야. 그래도 생각보다 신박한 생각이야. 아니 내가 좀 정신이 없어요 요즘. 신박하지만 답은 아닙니다. 지도는 좋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유리와 야, 이거 자꾸 하는지 알아? 네. 몰라요. 생각을 여기 있는 아니 대각선끼리 곱해요 쌤. 151번부터 158번까지 생각을 하나씩 아니, 많이 대각선. 해봐야 돼. 아니구나. 귀찮은 문제란 말이야 이게 생각보다. 물론 내신형이야. 생각보다 정리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정리가 영어로 뭐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저요 맞춰볼게요. 가만히 마스볼게가 나랑 같이 풀어야지. 가만히 계세. 아니 근데 이건 쉬운데. 가만히 계세요. 쌤이 풀어주시겠죠? 혼자 얼른 해주십시오. 쌤은 어떻게 알아요. 할래? 그러면 뒤에 거 먼저. 쌤은 아니. 미쳤네. 오메가 제곱 기준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저기 있네. 저거 넘겨요. 그 이걸로 한번 해볼래? 네네. 안 되는데. 그거. 넘기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되네. 네네네. 안 되는. 오메가 마이너스 1. 되네. 아까 했던 게 그거잖아. 안 되는. 걔도 이거였다고? 안 되는. 넘겨. 얘는 어떻게 돼? 걔도. 근데 그럼 뭐가 된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고? 네 이건 아니죠. 아니에요. 되잖아. 이건 아니죠. 네.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앞에 거는? 앞에 거 알아서 하세요. 이건 될 수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있긴 하지 마. 통분해서 그냥 통분해 여기서 보면? 네. 어. 오메가 제곱 그럼 얘랑 얘랑 그냥 바꿔 애초에 가자. 처음부터 오메가 통분하면 제곱. 되니까. 3 자, 오메가 그러면 3오메가 보면 3. 2 이렇게 되지. 오메가 3 이러고 있네. 오메가 제곱. 자, 그 오메가 다음 분자는 제곱 어떻게 돼? 플러스 곱하면 돼. 오메가 아니 2오메가 2오메가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오메가 제곱 합차잖아. 마이너스 1 오맥이 있다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절대로 네. 빼야지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날라가네요. 그렇지. 그러면 2W 플러스 1. W라니 너 진짜 무식하다. 너도 무식해.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여기서? 저 인수 잘 하세요. 있으면 되죠 당연히. 둘이 당연하지. 당연히 되죠. 다 지워요. 이거 아니에요. 뭘 지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야, 아까 했던 오메가 제곱 는을 여기다 또 넣어도 되지 않아? 네. 너무 귀찮아요. 저는 이런 게안 할래요. 이게 풀이가 많아. 얘들아 잘 들어. 이게 다 이렇다니까. 그러면 4 정형화된 오메가 풀이가 없어. 전혀 왜까? 4 오메가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오메가 네. 1 플러스 1 그럼 2분의 1 근데 저 오메가 더블 아니 플러스 1 자기야. 1 근데 저 질문 있어요. 해도 됩니까? 왜? 저 처음에 그 처음 식 있잖아요. 화살표 전에 그 식 오메가 플러스 2가 어디서 나온 거죠? 아니 오메가 제곱을 아니 집중하네. 오메가 제곱을 정의하면 플러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앞에 1이 고지 빼기 그래서 있으니까 잘못했냐? 어? 저기 플러스 2가 선생님이 아니지. 망하래요 저. 맞죠? 플러스 2가 맞니? 이거?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선생님 콴다 찍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 씨. 선생님 모르잖아요. 오메가 플러스 2가 이 아니라니까. 저 봤어 니들? 이거 뭐야 복수? 그래 정말 잘해 너. 어쩌고 아까부터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래 있었는데 네가 지금 선생님이 최강이야 그래. 얼마냐고? 제가 어떻게 하나요?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오메가. 맞아? 마이너스 1이에요.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아 몰라요 전. 아니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죠. 저런 그게 아까 그거 아니었어? 야, 니들 아닐걸요? 나도 그냥 냈다 마이너스 계산이 안 돼. 나 아니었으면 니들 다 죽었어. 어쩌라고 되지? 이거야? 네. 다 지워요 저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다 그러면은 지우라고. 그분 자, 다시 해봐. 내 필기 안 했잖아. 제가 말했잖아요 다 지우라고. 지워. 선견지명 지워. 이거 봐봐. 계산하자. 마이너스 이거 오메가 마이너스 제곱. 이거 올리는 게 낫지 않냐? 다 했으니까 아, 예. 니들이 다 올려. 이제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 또 통분해봐. 오메가 제곱 오메가 마이너스 제곱 오메가 마이너스 이거죠? 네. 네. 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이거 합쳤잖아.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얼마? 마이너스 1 나 그거 엄청난 거. 어차피 진짜 조용히 해. 자느라 몰랐었는데 아 어쩌는 거였어? 선생님 얘 시끄러워. W가 아니라고. 오메가 플러스 오면 그 플러스 다음에 어떻게 할래? 야, 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또 시끄러워요. 대입해?
아니요. 이거 네. 오메가 아까 이거 대신 거였잖아. 2로 한 다음에 해가지고 이래서 뭐 삼- 계산 잘못한 거 아니겠지? 위에가 마이너스 3 야, 아니야? 그럼 집어넣으면 위에 거가 마이너스 3 야, 아니야? 그럼 이번에 집어넣으면 오메가 날아가지 않니? 그렇게 안 해도 되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예? 네? 아 이거 통째로? 뭐 그래도 되고. 네. 저는 아무거나 돼. 아니 풀이가 하나가 아니라 그랬잖아. 전 저렇게 할래요.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 고집 부릴래. 쌤 이거 거기 어떻게 돼? 있어요. 아 그거 너무 돌아가는 풀이잖아요, 선생님. 그 분자가 마이너스 3 왜요? 허리 눈치를 몇 번을 듣는데 알 둘이 붙어 안 됐다 잘못됐어 그냥. 위. 위에 거 마이너스 3 제- 분자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자, 뭐 3 어떻게 돼요? 분자가 마이너스 3이 그래 마이너스 3 되고. 자, 여기도 집어넣어봐. 싫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 이게 곱하면 마이너스 되니까 3이요? 2 오메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 요. 이게 마이너스 날라가죠? 3이고요. 오, 예. 날라가죠? 날아가죠. 자, 그럼 얼마야? 1. 마이너스 3이죠 저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이죠? 1. 그러니까 1. 어. 됐어? 쌤, 이거 쌤. 말고 풀이가 많다. 어우 쉣. 지금 저는 다르게 할래요. 주로 이걸 썼잖아. 딴 거 써도 지우기. 있어. 내가 알았어? 이거 여기는 다 문제가 했을 다 거야, 이러니까 이거 할 때 은근 오래 걸린다. 생각보다. 와, 정말. 알았죠? 어떻게 해서 이제 답이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제가 안 고쳤으면 이것도 마지막에 다 구하고 이거 답이 왜 이러지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잘 딱 뒤를 다 그래서 다 잘 지워갖고 그래 너 잘 났어. 알아요.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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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0분만 쉬어라. 근데